네, 첫 번째 집중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지역 패권주의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광주에 도전한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이 있고요. 또 대구에 도전한 민주통합당의 김부겸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의 텃밭 지역인 부산 경남 지역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또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부산 연제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도전하고 있는 김인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이 김인혜 후보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지냈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고향인 부산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러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인혜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교수로 계셨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말이죠.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부산 도전을 결심하셨어요? 예. 부산은 일단 무엇보다도 저희 고향입니다. 저희 정신과 육체, 의지,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 바로 부산입니다. 네. 부산이 저를 만든 곳이죠. 그래서 이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친구, 선후배, 그리고 많은 분들을 책임지는 정치를 시작한다면 역시 부산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희 대의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부산을 바꾸고 또 정권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서민의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보다 많은 민주주의, 보다 많은 복지, 보다 많은 인권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부산이 정권 교체의 핵심인 것이죠. 네. 예, 이것은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했던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이사장님이 부산에 출마하신 것처럼 대의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전하고 있는 지역구가 연제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연제는 어떤 지역입니까? 예, 연제는 부산의 행정타운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시청, 그 다음에 검찰청, 법원, 그 다음에 노동청 등 각종 행정기관들이 모두 모여있는 것으로서 행정 중심지이면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치 중심지로서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부산의 중심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상으로도 중심지. 한가운데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은 그럼 어떤 분들인가요? 좀 구도심입니까? 아니면 신시가지 쪽입니까? 예, 이전에는 동래구였고, 동래구에서 95년도에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신행정타운이 또 구성이 되면서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그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서면서 많은 중산층들이 또 중심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모여서 사는 곳이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전에 오랫동안 또 거주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아파트촌 이외에 서민들의 그 주택가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죠. 이 후보들이 참 싫어하는 지역이죠. 그렇죠. 워낙 다양해서 말이죠. 예,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그러면은 왜 서부벨트, 낙동강벨트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 사상, 사하, 북강서 이쪽 말이죠. 예. 이쪽하고 연제구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전통적으로 부산은 이쪽 서면과 그에 인접한 동네 이쪽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부산의 성격을 규정해온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그런 정치인의 변화, 정치의 혁신 이런 것들은 부산에 던져주는 메시지 아주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제에서도 낙동강벨트에서 불어오는 문재인 바람이 좀 느껴집니까? 예, 지금 부산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산 전체의 변화, 부산 전체의 바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의 민심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민심의 변화가 좀 읽힙니까? 예. 겉으로는 여전히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바닥 민심은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만나시는 분마다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숱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부산이 정체되었고 또 퇴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와 퇴보를 거듭하다 보니 부산이 제2의 도시 또는 해양수도라는 말은 무색하게 돼버렸죠. 부산은 지금
제3의 도시로 전락한 데 이어서 가장 스트레스가 높고 삶의 질이 열악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한국을 지켜내었고 또 한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켰고 또 한국을 민주화시킨 부산의 자존심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부산 그러면 제2의 도시 이랬는데 예. 조금 전 말씀은 제3의 도시가 됐다. 예, 인천에 이미 추월당한 지 경제적으로 추월당한 지 오래이고 네.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청년 실업도 전국에서 가장 높죠. 노인이 청년이 빠져나가면서 어르신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노인의 인구가 높고 그래서 부산을 상징하는 말로 노인과 바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다시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의 청년을 끌어들이고 부산을 발전시킨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욕구가 거리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20년 동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부산을 변화 발전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에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염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문제는 저희들이 이러한 부산의 변화 욕구,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정치화시키면서 또 혁신까지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 이번 정치권의 숙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자기 지역구를 넘어서서 다른 지역구 후보들 지원 유세도 하고 뭐 이런 소식 들리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연재 지원 유세도 혹시 왔었습니까? 연재 유세는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다. 아, 그래서요. 예. 그 새누리당의 손수주 후보가 아주 맹추격을 하고 있어서 예. 문재인 후보가 뭐 다른 지역 유세, 지원 유세 갈 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부산 전체의 선거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번에 전재수 후보가 계신 곳에 지원 유세를 나간 것을 필두로 해서 지금 부산 전체의 지원 유세 및 활동을 같이 할 그런 입장을 이미 밝히셨고 그래서 이벤트나 같이 할 행동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김인혜 후보는 그 선거 출마 직전에 문재인 후보하고 책을 같이 쓰셨어요. 예. 책 이름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이런 제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을 생각한다. 뭐 어떻게 생각한다는 뜻입니까? 예, 검찰을 개혁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검찰을 개혁해야 될 방법, 검찰 개혁의 과제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검찰 개혁을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로 상정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개혁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 검찰은 국가 권력의 대표적인 주제로서,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국민을 상대할 때 국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국가 권력은 국민과 관계를 맺을 때 항상 평등하고 그다음 봉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지를 하지 못하죠. 특히 검찰은 국가 공권력의 핵심으로서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정권이나 아니면 검찰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검찰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검찰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한다는 뜻은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얼마 전에요.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이렇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십 년 동안 검찰 내부의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검찰의 논리를 몸으로 체현을 하기 때문에 검찰을 또 본질적으로 바닥에서부터 개혁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논리를 몸에 체득하지 않고는 검찰의 최고위직으로 올라가기 힘든 것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법무부 장관이 계셨습니다만 검찰 개혁이 되지 않았던 이유, 또는 그런 것이고, 또한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우리가 또
저번 참여정부 때 강금실 장관이나 전정배 장관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검찰 개혁을 바닥에서부터 검찰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검찰 개혁을 이제 주요한 슬로건으로 들고 나가면 예.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그 일상적인 생활하고 좀 달라서 그렇게 콩이 그렇게 클 것 같지 않는데요. 예. 정치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만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일반 시민들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총체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제시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또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최근 연제구에 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말이죠. 예. 그 새누리당의 김희정 후보가 공천 확정됐잖아요. 예. 근데 이 김희정 후보한테 청와대 이달권 정무수석이 확정 발표되기도 전에 축하 메시지부터 보냈다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논란은 새누리당 공천이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암묵적 합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달권 정무수석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첫째, 공천 결정 전에 이미 청와대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둘째로는 공천위원인 이해주, 한영실, 홍사정 등 공천위원에게 인사를 요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공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달권 수석은 김희정 후보가 아니라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발표된 공천인사 17명을 살펴보면은 사랑하시는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할 만한 사람은 유일하게 김희정 후보인 걸로 보입니다. 김희정 후보가 지금 임신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랑하신 아기와라고 하는 표현이 김희정 후보를 지목하는 것이다. 예, 17명 중에 여성이 2분인데, 나이나 이런 걸로 비추어본다면 한 분밖에 그래요. 예. 그리고 김희정 후보를 지금 야권에서는 김희정 후보를 이제 추정을 하는데, 혹시 김희정 후보 쪽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 발표된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논란만 있고 그냥 지나가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청와대의 공천 개입, 선거 개입으로 이제 추정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지적처럼 매우 심각한 사안이죠. 여권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상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발단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셨죠. 2004년에 대통령이 정치 개입하는 바람에 탄핵당하지 않았냐. 지금 이 사건을 그와 유사한 심각한 사건으로 본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여권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방 경제는 팽개쳤고, 예를 들면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 20조 정도면은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 돈이 되겠죠.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파탄됐고, 또 줄줄이 이어지는 신인척 특권 비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권의 선거 개입 또는 공천 개입의 그런 문제도 불거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달권 수석의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달권 수석이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생각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일종의 코미디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자를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는지 걱정 못한다는 것은 본인의 머리를 탓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뜻인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부산 연제구 후보 김인회 후보 연결해서 부산 지역 민심 들어봤습니다.